안녕하세요. 고요담 채널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평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왕국의 왕과 왕비의 딸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칭찬했습니다. 공주는 황금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숲속의 연못께서 황금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황금공이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 황금공이. 공주는 당황하며 연못께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못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아름다운 공주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황금공이 연못에 빠졌어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황금공을 찾아줄 수 있어. 대신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공주는 황금공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황금공을 찾아주면 너와 친구가 될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황금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물고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기쁨에 차서 황금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개구리야. 그러나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무시하고 황금공을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개구리는 실망하며 연못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개구리는 공주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개구리가 궁전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공주는 개구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 하나? 공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란다. 개구리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해. 공주는 왕의 말씀을 듣고 개구리를 궁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알겠어, 개구리야. 너와 친구가 될게. 공주가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공주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는 개구리를 불쾌하게 여겼지만 점점 개구리의 친절함과 지혜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매일 공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개구리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밤만 제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공주는 망설였지만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개구리야. 너와 함께 있을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밝은 빛으로 변하며 잘생긴 왕자로 변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공주가 물었습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웃 왕국의 왕자였지만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로 변해버렸어요. 진정한 친구의 사랑만이 나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공주님의 친절과 사랑 덕분에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공주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왕자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봅시다.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친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왕국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개구리 왕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항상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혼식 후 공주와 왕자는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주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와 왕자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전해진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마을로 향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주는 마을의 우물을 찾아가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왕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도우며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왕국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도왔고,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많은 축제와 행사를 열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와 다름없이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나무를 많이 베어야 했기 때문에 숲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힘든 일을 하며 땀을 흘렸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쉬어야겠군. 오늘은 일이 정말 많구나. 나무꾼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호기심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요정들이라니 꿈을 꾸는 건가? 요정들은 나무꾼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님. 저희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로 이곳에 오셨나요? 나무꾼은 놀란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나무꾼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해서 깊은 숲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요정들은 나무꾼의 정직한 대답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희 요정들은 이 숲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의 제안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부탁인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을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숲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나무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정들은 나무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법의 약초가 필요합니다. 그 약초는 숲 너머의 신비한 동굴에 있습니다. 그 동굴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당신의 용기와 지혜로 그곳에서 약초를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잠시 고민했지만 요정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약초를 찾아올게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비한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들은 용기와 지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시험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신비한 동굴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숲을 가로질러 산을 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그때 요정들이 알려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지. 나무꾼은 주변을 살펴보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큰 나무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바위 사이에 끼워 지렛대로 사용해 바위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바위가 옆으로 움직였고 나무꾼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기 찼습니다. 나무꾼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구렁이와 낡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나무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약초를 찾을 수 있어. 용기를 내자. 그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지만 나무꾼은 흔들림을 이겨내고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넌 나무꾼은 다음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무작위로 떨어지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바위들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무사히 바위들을 피하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꾼은 신비한 약초가 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빛이 퍼지고 있었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그곳에서 약초를 조심스럽게 채집했습니다.
드디어 약초를 찾았어. 이제 돌아가야 해. 나무꾼은 약초를 가지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정들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며 약초를 사용해 커다란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숲이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숲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에게 축복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당신은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도 숲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나무꾼은 숲의 수호자로서 요정들과 함께 숲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다른 동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 속에 호랑이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산속을 누비며 힘을 과시하는 동물로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느리지만 지혜로운 동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호랑이는 사냥을 마치고 강가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거북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느린 동물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사냥감으로도 쓸모없을 것 같구나. 거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나는 빠르지 않지만 지혜로움으로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단다. 우리 서로 도와가며 지낼 수 있을 거야.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느냐? 거북이는 호랑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너는 힘이 세고 나는 느리지만 지혜로워. 우리가 함께하면 산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가령 너는 나를 지켜주고 나는 너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 호랑이는 거북이의 제안에 동의하며 두 동물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산속 생활을 이어갔어요. 호랑이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거북이는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고 호랑이는 거북이를 먹이로부터 지켜주었어요. 어느 날 산속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동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호랑이와 거북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의 지혜를 빌려줘야 할 것 같아. 거북이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우리 산 너머에 큰 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곳으로 가면 물과 먹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길이 험난하니 서로 도와가며 가야 해.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동의하며 함께 호수를 찾아 나섰어요. 길을 가는 동안 호랑이는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이동했고 거북이는 호랑이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서로의 능력을 믿으며 길을 계속 나아갔죠. 어느 날 밤 그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물었어요. 거북아, 너는 왜 나처럼 강한 동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나는 약할지라도 지혜와 마음의 강함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너와 같은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감동하며 더욱더 거북이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는 도중, 그들은 커다란 절벽을 만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거북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어요. 거북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호랑이야, 이 절벽은 너무 높아. 나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너를 등에 태우고
절벽을 뛰어넘을게. 너는 나를 믿고 꼭 붙잡아. 거북이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호랑이야. 내가 너를 믿을게. 호랑이는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절벽을 뛰어넘었어요. 절벽을 안전하게 넘자 거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절벽을 넘을 수 있었어. 호랑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북아, 너도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호수를 향해 나아갔어요. 며칠 후, 마침내 호랑이와 거북이는 큰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먹이도 가득했어요. 두 친구는 함께 기뻐하며 새로 찾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너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너의 힘과 용기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지.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호랑이와 거북이는 산속 다른 동물들에게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와 힘, 우정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호랑이와 거북이는 산속에서 존경받는 동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졌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름이 해였고 동생은 달이었죠. 그들은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오빠 해가 동생 달에게 말했어요. 달아, 오늘은 우리가 마을 너머의 숲에 가서 나무를 좀 구해오자.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불을 피워야 할 것 같아. 달은 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빠, 그럼 빨리 준비하자. 두 오누이는 손을 잡고 숲으로 향했어요. 숲속을 거닐다가 해가 먼저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달도 함께 나무를 모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빠, 이 나무들은 집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달이 물었어요. 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달아. 우리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를 모으던 오누이는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죠. 그곳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달은 겁에 질려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오빠, 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해는 침착하게 동생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달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어서 저 나무 뒤로 숨자. 오누이는 가까운 나무 뒤로 숨어서 호랑이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호랑이는 오누이의 냄새를 맡으며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잠시 후 해가 동생에게 속삭였어요. 달아, 이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건 위험해. 두 오누이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달은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만약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혔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었을까? 해는 미소 지으며 달을 바라봤어요. 달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키고 도와줘야 해. 그렇게 하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후로도 오누이는 항상 서로를 도우며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해와 달이 또다시 숲속을 거닐다가
이전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죠. 호랑이는 오누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달은 또다시 겁에 질려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오빠, 저 호랑이가 더 무서워 보이는데 어떡해? 해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달을 안심시켰어요. 달아,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어서 저 바위 뒤로 숨자. 오누이는 가까운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그들을 점점 더 가까이 찾아왔어요. 해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어요. 달아, 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호랑이를 유인할게. 달은 두려움에 떨며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해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달아, 넌 나를 믿어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해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바위 뒤를 떠나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호랑이의 주위를 돌며 소리를 내어 호랑이의 주위를 끌었죠. 호랑이는 해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해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며 호랑이를 유인했어요. 호랑이는 해를 놓치지 않으려 더 빠르게 따라왔어요. 해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아,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해의 외침을 듣고 집에서 나와 호랑이를 막기 위해 나섰어요. 그들은 마침내 호랑이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해는 동생 달을 데리러 숲으로 다시 돌아갔죠. 달아, 이제 안전해.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 덕분에 쫓겨났어. 달은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야.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후로 오누이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누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옛날 옛적 아름다운 공주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유한 왕국의 왕과 왕비의 딸이었으며 모든 사람들이 그녀의 아름다움과 친절함을 칭찬했습니다. 공주는 황금공을 가지고 노는 것을 아주 좋아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는 숲속의 연못께서 황금공을 던지며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수로 황금공이 연못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아, 내 황금공이. 공주는 당황하며 연못께 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연못 속에서 개구리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왜 그렇게 슬퍼하니, 아름다운 공주님? 개구리가 물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개구리를 바라보았습니다. 내 황금공이 연못에 빠졌어요. 다시 찾을 수 없을 것 같아요.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 황금공을 찾아줄 수 있어. 대신 나와 친구가 되어주겠니? 공주는 황금공을 되찾고 싶은 마음에 개구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 약속할게. 황금공을 찾아주면 너와 친구가 될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개구리는 물속으로 뛰어들어 황금공을 찾아 나섰습니다. 잠시 후 개구리는 황금공을 물고 연못가로 돌아왔습니다. 공주는 기쁨에 차서 황금공을 받아들고 말했습니다. 고마워, 개구리야. 그러나 공주는 개구리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개구리를 무시하고 황금공을 가지고 궁전으로 돌아갔습니다. 개구리는 실망하며 연못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개구리는 공주의 궁전으로 찾아갔습니다. 공주님, 약속을 지켜주세요. 개구리가 궁전 문 앞에서 외쳤습니다. 공주는 개구리를 보고 놀랐습니다. 여기까지 따라오다니 정말로 약속을 지켜야 하나? 공주는 망설였습니다. 그때
왕이 나타나 상황을 파악하고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야, 약속을 지키는 것은 중요한 덕목이란다. 개구리와의 약속을 이행해야 해. 공주는 왕의 말씀을 듣고 개구리를 궁전 안으로 초대했습니다. 알겠어, 개구리야. 너와 친구가 될게. 공주가 말했습니다. 개구리는 공주와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공주는 처음에는 개구리를 불쾌하게 여겼지만 점점 개구리의 친절함과 지혜에 감동하게 되었습니다. 개구리는 매일 공주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서로의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밤, 개구리는 공주에게 말했습니다. 공주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오늘 밤만 제 곁에 있어줄 수 있겠어요? 공주는 망설였지만 개구리의 간절한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습니다. 그래, 개구리야. 너와 함께 있을게. 공주가 대답했습니다. 그 순간 개구리는 밝은 빛으로 변하며 잘생긴 왕자로 변했습니다. 공주는 놀라서 왕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죠? 공주가 물었습니다. 왕자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나는 원래 이웃 왕국의 왕자였지만 사악한 마녀의 저주로 개구리로 변해버렸어요. 진정한 친구의 사랑만이 나를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었어요. 공주님의 친절과 사랑 덕분에 저주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공주는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기뻐요, 왕자님.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진정한 친구가 될 수 있어서 행복해요. 왕자는 공주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요. 나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해봅시다. 공주와 왕자는 행복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들은 함께 왕국을 다스리며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사랑과 친절은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통해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사람들에게 항상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그들은 왕국의 모든 이들에게 사랑받는 왕과 왕비가 되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개구리 왕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과 우정의 힘을 일깨워 주었고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많은 모험을 함께하며 서로를 지지하고 도우며 항상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며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줄 것입니다. 결혼식 후 공주와 왕자는 왕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들은 왕국의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주는 항상 사람들에게 친절과 배려를 보여주었고 사람들은 그녀를 따뜻하게 환영했습니다. 어느 날 공주와 왕자는 멀리 떨어진 마을에서 전해진 도움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마을 사람들이 가뭄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들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마을로 향해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주는 마을의 우물을 찾아가 사람들이 물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왕자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농사를 도우며 그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제공했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노력 덕분에 마을은 다시 번영하게 되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과 친구가 되었고 그들과 함께 축제를 열어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공주는 사람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며 그들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경험을 나누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돕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들은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며 왕국의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과 용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도왔고,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며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많은 축제와 행사를 열며 사람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며 왕국을 평화롭고 번영하게 만들었습니다. 공주는 자신의 따뜻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그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했습니다. 왕자는 자신의 지혜와 용기를 이용해 사람들을 돕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사랑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습니다. 공주와 왕자는 왕국에서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았고, 그들의 이야기는 영원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나무꾼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나무를 베며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나무꾼은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으로 마을 사람들에게도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어느 날 나무꾼은 평소와 다름없이 숲으로 나무를 베러 갔습니다. 그날따라 나무를 많이 베어야 했기 때문에 숲의 깊은 곳까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나무꾼은 힘든 일을 하며 땀을 흘렸고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잠깐 쉬어야겠군. 오늘은 일이 정말 많구나. 나무꾼은 큰 나무 그늘 아래에서 물을 마시며 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디선가 맑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호기심에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요정들이 모여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그 광경을 보고 놀라 멈춰섰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요정들이라니, 꿈을 꾸는 건가? 요정들은 나무꾼을 보고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중 하나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무꾼님. 저희는 이 숲을 지키는 요정들입니다. 당신은 어떤 일로 이곳에 오셨나요? 나무꾼은 놀란 기색을 감추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이 숲에서 나무를 베며 살아가는 나무꾼입니다. 오늘은 나무를 많이 베어야 해서 깊은 숲까지 들어오게 되었어요. 요정들은 나무꾼의 정직한 대답에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저희 요정들은 이 숲을 지키고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신에게 특별한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의 제안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부탁인가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을 숲속 깊은 곳으로 안내했습니다. 그곳에는 커다란 나무가 서 있었고 나무 주위에는 아름다운 꽃들과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우리 숲의 생명력입니다. 그런데 최근 이 나무가 점점 시들어가고 있어요. 나무꾼님,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나무꾼은 그 말을 듣고 진지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요정들은 나무꾼에게 설명했습니다. 이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마법의 약초가 필요합니다. 그 약초는 숲 너머의 신비한 동굴에 있습니다. 그 동굴은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지만 당신의 용기와 지혜로 그곳에서 약초를 찾아올 수 있을 거예요. 나무꾼은 잠시 고민했지만 요정들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결심했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 약초를 찾아올게요. 여러분을 도울 수 있다면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의 용기에 감동하며 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신비한 동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시험들은 용기와 지혜를 시험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 시험들을 모두 통과할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하고 신비한 동굴을 향해 길을 떠났습니다. 그는 숲을 가로질러 산을 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동굴 입구에는 큰 바위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나무꾼은 힘을 다해 바위를 밀어보았지만 바위는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위를 어떻게 움직여야 하지? 그때 요정들이 알려준 말을 떠올렸습니다.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고 했지. 나무꾼은 주변을 살펴보며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큰 나무 지팡이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그 지팡이를 바위 사이에 끼워 지렛대로 사용해 바위를 움직였습니다. 결국 바위가 옆으로 움직였고 나무꾼은 동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동굴 안은 어둡고 습기 찼습니다. 나무꾼은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첫 번째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그곳에는 깊은 구렁이와 낡은 다리가 있었습니다. 다리는 낡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상태였죠. 나무꾼은 잠시 고민했습니다. 이 다리를 건너야만 약초를 찾을 수 있어. 용기를 내자. 그는 다리를 조심스럽게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다리가 삐걱거리며 흔들렸지만 나무꾼은 흔들림을 이겨내고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다리를 건넌 나무꾼은 다음 시험에 도달했습니다. 이번에는 커다란 바위들이 무작위로 떨어지는 구역이었습니다. 그는 바위들을 피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빠른 판단력과 지혜를 발휘해 무사히 바위들을 피하며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무꾼은 신비한 약초가 자라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아름다운 빛이 퍼지고 있었고 신비로운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무꾼은 그곳에서 약초를 조심스럽게 채집했습니다. 드디어 약초를 찾았어. 이제 돌아가야 해. 나무꾼은 약초를 가지고 숲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숲속 깊은 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요정들에게 약초를 건네주었습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의 노고의 감사를 표하며 약초를 사용해 커다란 나무를 다시 건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무꾼은 요정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숲이 다시 건강해져서 정말 기쁩니다. 여러분의 숲을 지킬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요정들은 나무꾼에게 축복을 내리며 말했습니다. 나무꾼님, 당신은 진정한 용기와 지혜를 가진 분입니다. 앞으로도 숲을 지켜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 후로 나무꾼은 숲의 수호자로서 요정들과 함께 숲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그는 숲속의 다른 동물들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행복한 삶을 이어갔습니다. 옛날 옛적 깊은 산속에 호랑이와 거북이가 살고 있었어요. 호랑이는 산속을 누비며 힘을 과시하는 동물로 모두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반면에 거북이는 느리지만 지혜로운 동물로 조용히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어느 날 호랑이는 사냥을 마치고 강가에 물을 마시러 갔어요. 그곳에서 우연히 거북이를 만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너처럼 느린 동물이 여기서 뭐 하고 있느냐? 사냥감으로도 쓸모없을 것 같구나. 거북이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나는 빠르지 않지만 지혜로움으로 많은 것을 이겨낼 수 있단다. 우리 서로 도와가며 지낼 수 있을 거야.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에 흥미를 느끼며 물었어요. 그렇다면 내가 어떻게 널 도와줄 수 있느냐? 거북이는 호랑이에게 웃으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너는 힘이 세고 나는 느리지만 지혜로워. 우리가 함께하면 산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가령 너는 나를 지켜주고 나는 너에게 길을 안내해 줄 수 있어. 호랑이는 거북이의 제안에 동의하며 두 동물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도우며 산속 생활을 이어갔어요. 호랑이가 사냥을 나갈 때마다 거북이는 안전한 길을 안내해 주었고
호랑이는 거북이를 먹이로부터 지켜주었어요. 어느 날 산속에 큰 가뭄이 들었어요. 물과 음식이 부족해지자 동물들은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호랑이와 거북이도 예외는 아니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너의 지혜를 빌려줘야 할 것 같아. 거북이는 생각에 잠겨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우리 산 너머에 큰 호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어. 그곳으로 가면 물과 먹이를 찾을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길이 험난하니 서로 도와가며 가야 해.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동의하며 함께 호수를 찾아 나섰어요. 길을 가는 동안 호랑이는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이동했고 거북이는 호랑이에게 길을 안내해 주었어요. 서로의 능력을 믿으며 길을 계속 나아갔죠. 어느 날 밤 그들은 잠시 쉬어가기로 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물었어요. 거북아, 너는 왜 나처럼 강한 동물이 아닌데도 이렇게 강한 믿음을 갖고 있느냐? 거북이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나는 약할지라도 지혜와 마음의 강함이 있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믿어. 그리고 너와 같은 좋은 친구가 곁에 있으니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거야. 호랑이는 거북이의 말을 듣고 감동하며 더욱더 거북이를 존경하게 되었어요. 서로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죠. 다음 날 아침, 두 친구는 다시 길을 떠났어요. 길을 가는 도중, 그들은 커다란 절벽을 만나게 되었어요. 호랑이는 절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지만 거북이는 도저히 넘을 수 없었어요. 거북이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호랑이야, 이 절벽은 너무 높아. 나는 넘을 수 없을 것 같아. 호랑이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나에게 아이디어가 있어. 내가 너를 등에 태우고 절벽을 뛰어넘을게. 너는 나를 믿고 꼭 붙잡아. 거북이는 호랑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호랑이야. 내가 너를 믿을게. 호랑이는 거북이를 등에 태우고 절벽을 뛰어넘었어요. 절벽을 안전하게 넘자 거북이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어요. 호랑이야, 정말 고마워. 너 덕분에 우리가 절벽을 넘을 수 있었어. 호랑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거북아, 너도 나를 도와주고 있으니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거야. 그들은 다시 길을 떠나 호수를 향해 나아갔어요. 며칠 후, 마침내 호랑이와 거북이는 큰 호수에 도착했어요. 그곳은 물이 풍부하고 먹이도 가득했어요. 두 친구는 함께 기뻐하며 새로 찾은 보금자리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어요. 호랑이는 거북이에게 말했어요. 거북아, 너의 지혜 덕분에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거북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호랑이야, 너의 힘과 용기도 없었더라면 우리는 이곳에 올 수 없었을 거야.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거지. 그들은 서로를 격려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호랑이와 거북이는 산속 다른 동물들에게도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하며 지혜와 힘, 우정의 중요성을 가르쳤어요. 시간이 흘러 호랑이와 거북이는 산속에서 존경받는 동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해졌으며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어요. 옛날 옛적 어느 작은 마을에 오누이가 살고 있었어요. 오빠는 이름이 해였고 동생은 달이었죠. 그들은 부모님을 잃고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하루는 오빠 해가 동생 달에게 말했어요. 달아, 오늘은 우리가 마을 너머의 숲에 가서 나무를 좀 구해오자. 요즘 날씨가 추워져서 불을 피워야 할 것 같아. 달은 해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오빠, 그럼 빨리 준비하자. 두 오누이는 손을 잡고 숲으로 향했어요.
숲속을 거닐다가 해가 먼저 나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달도 함께 나무를 모으면서 이야기를 나눴죠. 오빠, 이 나무들은 집으로 가져가면 우리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까? 달이 물었어요. 해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지, 달아. 우리 힘을 합치면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이야기를 나누며 나무를 모으던 오누이는 갑자기 숲속 깊은 곳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호기심에 이끌려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죠. 그곳에는 무서운 호랑이가 있었어요. 호랑이는 오누이를 보고 으르렁거리며 다가왔어요. 달은 겁에 질려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죠. 오빠, 저 호랑이가 우리를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 어떡하지? 해는 침착하게 동생을 안심시키며 말했어요. 달아, 걱정하지 마.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어서 저 나무 뒤로 숨자. 오누이는 가까운 나무 뒤로 숨어서 호랑이가 지나가길 기다렸어요. 호랑이는 오누이의 냄새를 맡으며 그들을 찾으려 했지만 끝내 찾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버렸어요. 잠시 후 해가 동생에게 속삭였어요. 달아, 이제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자. 더 이상 이곳에 머무르는 건 위험해. 두 오누이는 조심스럽게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했어요. 집에 돌아온 후 달은 오빠에게 물었어요. 오빠, 만약 우리가 호랑이에게 잡혔더라면 정말 큰일 났을 거야.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운이 좋을 수 있었을까? 해는 미소 지으며 달을 바라봤어요. 달아,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야. 우리는 항상 서로를 지키고 도와줘야 해. 그렇게 하면 어떤 위험도 이겨낼 수 있을 거야. 그 후로도 오누이는 항상 서로를 도우며 함께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이겨냈어요. 그러나 그들의 시련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어느 날 해와 달이 또다시 숲속을 거닐다가 이전보다 더 무서운 호랑이를 만나게 되었죠. 호랑이는 오누이를 보자마자 큰 소리로 으르렁거렸어요. 달은 또다시 겁에 질려 오빠의 옷자락을 붙잡았어요. 오빠, 저 호랑이가 더 무서워 보이는데 어떡해? 해는 이번에도 침착하게 대처하며 달을 안심시켰어요. 달아, 이번에도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어서 저 바위 뒤로 숨자. 오누이는 가까운 바위 뒤로 숨었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호랑이가 냄새를 맡고 그들을 점점 더 가까이 찾아왔어요. 해는 동생을 지키기 위해 결심했어요. 달아, 넌 여기서 기다려. 내가 호랑이를 유인할게. 달은 두려움에 떨며 오빠를 말렸어요. 오빠, 나 혼자 두고 가지 마.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해. 해는 동생을 꼭 안아주며 말했어요. 달아, 넌 나를 믿어야 해. 내가 돌아올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 해는 동생을 안심시키고 바위 뒤를 떠나 호랑이에게 다가갔어요. 그는 호랑이의 주위를 돌며 소리를 내어 호랑이의 주위를 끌었죠. 호랑이는 해를 쫓아가기 시작했어요. 해는 마을을 향해 달려가며 호랑이를 유인했어요. 호랑이는 해를 놓치지 않으려 더 빠르게 따라왔어요. 해는 마침내 마을에 도착해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어요. 사람들아, 호랑이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막아야 해. 마을 사람들은 해의 외침을 듣고 집에서 나와 호랑이를 막기 위해 나섰어요. 그들은 마침내 호랑이를 쫓아내는 데 성공했어요. 해는 동생 달을 데리러 숲으로 다시 돌아갔죠. 달아, 이제 안전해. 호랑이는 마을 사람들 덕분에 쫓겨났어. 달은 오빠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오빠, 정말 다행이야. 무사히 돌아와줘서 고마워. 그 후로 오누이는 마을 사람들과 더욱더 가까운 사이가 되어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오누이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들려주었고 그 이야기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공유해 주세요. 다음 시간에는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